근데 이제 그 뭐든 처음에 알아갈 때는 막 어렵다가 이제 진짜 좀 알면 좀 쉬워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연구회 분들 아마도 이제 막 재미있고 알아가시니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를 지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왜 내가 왜 왔는지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연구회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 12, 6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처음 오셨거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잠깐 에피소드 하나. 제가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찾아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 동네에 찾아와가지고 여기 어디 앞인데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안 만나드립니다. 그냥 죄송스럽지만 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제 없으니까 그냥 죄송스럽고 오늘 한번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사전 연락 없이 오신 경우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 역시도 그러는데 사실 그의 이유가 아니라 예전에 몇 번 그런 분들을 겪었어요. 서울에서 오시고 막 부산에서 오시는데 전 처음에 할 때 이제 막 저도 막 알려도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분들 좋아 해가지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거 발효의 기본조차도 모르고 용어도 모른 채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뭘 알아가서 바로 식초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대하면 진짜 퍽퍽합니다. 막 서울서 부산서 오셨는데 뭐라도 저는 쥐어드려야겠는데 너무 알 수 있는 기본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그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용어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경우에 제가 그런 이유로 뭘 모르고 막 의욕만 앞서서 오시는 분들 오지 마시라. 또 개중에 이제 얼마만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막 궁금한 게 많으셔요. 그런 분들 오시면 이제 뭐 좀 대화는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뭐랄까 하여튼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또 업자분들도 가끔 오셔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내려왔을 때 제가 목발이 지금 안 짚고도 설 수 있는데 듣고 왔던 이유가 저는 사실 시간이 되면 제가 어떻게 식초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리가 불편하고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객기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크게는 못합니다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이제 발효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내려올 때 술도 해보고 싶었고요. 식초도 하려고 했고 장도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제 한계를 제가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손 못 대고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식초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발에 발 걸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식초를 몰라요 하시면 알고 보니까 장 사업하고 계시고 나 식초 몰라요 하시면 술 사업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발효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이것도 좀 해보고 싶으셔서 하여튼 가지각색의 이제 여러 유형의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다 맞춰주기도 어렵고 제가 그런 분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때까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분들이 다녀가실 때까지. 하여튼 뭐 여러 이유로 또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릴 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이제 그런 만남이나 찾아오시는 것을 별로 반기지도 않거든요.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아이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시간을 가고 막 그러신다면 그거 이제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볼까 하셔서 오신 건데 이 개념도 없고 용어도 모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때까지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분명한 게 이제 그냥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 못 하시거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혹시 이제 책 같은 거 하시면 박국문의 힐링식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국문의 힐링식초. 그 저자가 박국문이고 책 이름이 뭐뭐뭐뭐의 힐링식초인데 하여튼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책이 가장 뭐랄까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뭔가 소위 배운 티가 나는 책이고요. 박국문 그 TV에서도 많이 나와서 한의사인데 국문학 미국에서 뭐 한의사 따가지고 와서 뭐 한참 나오시던 요즘에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가장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사례가 많은 책이
이재성, 동백리의 뭔데? 하여튼 동백리라고 치시면 됩니다. 동백리. 그분이 쓴 책은 또 두꺼운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식초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책 2권 정도를 교과서 삼아서 하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나 실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시기 아마 가장 좋은 책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자 처음 오셨더라도 수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식초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라면 좀 지루하고 답답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더라도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24, 12, 6은 어쨌든 발효를 하는 내내 술이든 식초든 발효를 하는 내내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숫자니까요. 그걸 이제 아셔 주십사 하고 이제 잠깐 쉬는 그냥 좀 재미있으시라고 하는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시면 발효액으로 식초 만드는 거. 또 뒤에 가시면 발효액으로 식초 만들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잠도 깨실 겸. 찾으셨어요? 식초 만들기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옛날에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도 업자신 거예요. 업자. 근데 이제 어떤 업자인지는 모르시겠는데 당신이 주문을 맡아놨다. 식초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없다. 근데 한 달 후에 식초를 주기로 했는데 식초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근데 이제 뭐 종초를 받고 그걸 술로 발효시키고 뭐 이런 것도 발효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분은 발효액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발효액 1, 물 1, 그리고 종초 1 비율로 한 그릇에 섞어가지고 온도를 좀 30도 높여서 그냥 두시다가 그럼 한 달 안에 식초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액은 뭐 사람 따라서 설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넣은 분도 계시고 덜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인터넷 보면 뭐 60도가 넘니 뭐 70도가 넘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통 1대1 비율로 그냥 하잖아요. 1대1 비율로 하면 보통 56, 57 안 넘어갑니다. 그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들을 제가 당도들을 재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매실 같은 경우는 핵과라고 해서 씨가 크잖아요. 복숭아도 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이 나올 수 있는 게 작잖아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그런 매실도 1대1로 해가지고 발효액을 만들어도 57브릭스, 56브릭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막 그렇다고 어쩌다 못하게 60브릭스, 70브릭스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발효액, 집에 가지고 있는 발효액들 그 정도 되는 발효액하고 그냥 물 1대1로 섞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56브릭스 당도예요. 만약 가지고 있는 게 그 물을 동량으로 섞어주면 28 정도 되겠네. 28. 그죠? 28 정도 되는데 거기다 종초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얼마간에 그 수분이 있잖아요. 식초지만 결국에 당도라는 것이 수분이 당도가 20이면 물이 80이란 말이잖아요. 알코올도 20도라고 그러면 나머지 물이 80인 거고 그잖아요.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도 상도가 6이면 나머지는 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 물은 사실은 일반 물하고 좀 다릅니다. 양이 그냥 물은 물인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섞을 텐데 쉽게는 집에 가지고 계신 발효액하고 그냥 물하고 종초를 1대1로 섞어주면 그냥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식초인데 당은 좀 나지요. 당도 좀 많고 일정 부분 알코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은 식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이제 거기서 더 발효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삼아 집에 발효 만들어 놓은 거 많으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1대1로 하셔도 완전 식초는 아닌데 거의 식초에 가까운 잔당도 좀 낮고 알코올도 좀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바로 아까 단발효 있잖아요. 병행 복발효인 겁니다. 병행 복발효. 그냥 그 항아리 안에는 당이 있잖아요. 당을 효모균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을 효모균이 먹습니다. 그리고 효모균이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바쁘게 거기 있는 초산균이 또 그 알코올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초산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막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코올 발효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초산 발효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기 바쁘게 그 또 초산균이 딱 그 알코올을 먹고 또 초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근데 1대1로만 섞어주면 좀 서운한 게 뭐냐면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나 아니면 이스트, 효모, 자연 효모가 내려앉아서 그냥 술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효모를 조금 넣어주면 술 발효가 더 빨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해도 괜찮은데 그 1대1에다가 없으면 막걸리 좀 부어주고 아니면 그냥 효모, 이스트 같은 거 조금 넣어주고 하면 술 발효가 더 빨리 돼서 이제 식초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발효액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 먹는 거고. 근데 종초를 사야 하잖아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이건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는 건데. 아니 이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어느 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찾는 게 종초 없이 식초 만들기. 종초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 만들기. 그게 가장 많이 찾고 막 해요. 종초 없이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뭐 2만원, 3만원 하는 그 종초값도 아끼시려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종초를 여기 오셨으니까 2년이 되셨으니까 그 이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 이제 종초 어쩌면 안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 같은 게 될 수도 좀 늦었나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 동네 분이 막 하루 막 물을 두드려요. 그래서 뭐 나 좀 보자고 하고 왜 이러시냐고 요거 좀 봐주라고 하잖아. 막 농약 만들려고 어쨌든 뭐 작물에다가 막걸리 주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걸리 양조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있잖아요. 그 막걸리 3박스를 이제 얻어다가 나중에 이제 작물에 주려고 쌓아놨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못 주고 말았다. 이제 그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따보니까 식초가 돼 있다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거 식초 맞냐고. 근데 이제 식초는 맞죠. 식초는 맞는데 산도가 낮은 식초인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부에 초상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아무리 조심해도 그 술 안에도 초상균이 씨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또 세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씨가 될 수 있는 여지 뭐 꽉 잘 밀봉해놨는데 그게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저게 언제 들어갔대? 근데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균이랄까 원인이 있다가 그 조건이 맞으니까 그게 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걸리에도 막걸리에 초상균이 들어가면 그건 망치는 거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었다 뿐이지 한두 개라도 초상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건이 맞으니까 그 안에서 막아놨으니까 초상균이 외부에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초상균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니까 그게 이제 식초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가서 보니까 그분이 딱 알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농로 있잖아요. 농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멸반지 같은 거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팔레트 같은 뭐 그런 걸 해놓고 그 위에다 막걸리를 쌓고 비 안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초를 댁에 가셔서 이제 막걸리를 이제 이 중에 몇 분이나 성공하시면 좋겠는데 막걸리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도 막걸리는 가끔 오래된 게 좋겠죠. 당분이 좀 어쨌든 나간 좀 신막걸리 좋습니다. 신막걸리 뚜껑만 따고 그 위에 이제 면으로 막아요. 고무줄로. 그래가지고 이제 집마다 근데 우리 집이 깨끗하다 싶으시면 부엌에도 하나 놔보고 이제 거실에도 하나 놔보고 뭐 방에도 하나 놔보고 보일러실에도 하나 놔보고 하면 그 조건이 맞으면 이제 그 중에 한 몇 개는 아주 보통 잘 되는 집은 다 됩니다. 다. 그러니까 안 맞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어쨌든 조건. 어떤 집이 되면 그냥 다 됩니다. 심지어 신발장 앞에다 뒀는데 됐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여행이 우리 집이 그 조건에 맞은 거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만약에 조건이 안 맞다면 조건이 맞는 데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경우가 딱 그 경우가 뭔 것이냐면 가을에 아무래도 잡균들도 적잖아요. 부패균들이 유해균들이 좀 적은 계절 여름에 많고 습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가을이나 봄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늘하고 마찬가지로 서늘에도 부패 유해균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서늘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 이제 초상균, 야생 효모로 보통 많이 술이 만들어지고 야생 초상균으로 술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풍이 잘 되면서 초상균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효액 1대1로 해도 효모를 안 넣어도 술이 되고 식초가 돼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효모균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내려앉으면 당분이 있으니까 그 당분을 먹고 증식을 하고 뭐 사람마다 다른데 세균은 20분마다 한 번씩 증식을 한다고 그러고 효모균은 2시간 반 정도면 새끼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에 2, 2에 4 막 이런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의 효모나 초상균만 잘 내려앉아도 그 술이 되고 식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이분은 물이 흐르는데 위에다 두니까 이게 더 시원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그래야 하나? 하여튼 부패되기 어려운 조건 약간 수면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개념처럼 계절이 좋았고 요 위치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균들이나 유해균들이 적으면서 이제 건조하고 요 물이 흐르니까 서늘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가 딱 보니까 그럴만하네. 좋은 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안 된다 하면 그 누룩 만들 때 초제 쓰시는 거 아시죠? 초제. 뭐 집이나 뭐 독고마리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좋은 균들 가져오고 나쁜 균들 못 들어오게 누룩 만들 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디 그걸 가까운 그 뒷산이나 이를테면 좋은 균들은 많고 유해균, 부패균들은 적을 만한 생각에 여긴 공기가 좋다. 그리고 좋은 균들이 있겠다 싶은 그런 근데 내과가 좋겠더라고. 어디 뭐 내과 근처나 내과 근처에는 유해균보다 그 좋은 균들이 많아요. 꼭 농로가 아니어도 내과 근처 물이 있는 곳 좋고 산속에 무슨 이제 그런 풀숲 같은데 그런 데도 한 번씩 막걸리를 맡아보면 이제 운이 좋으면 야생 효모, 야생 초상균들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그 유익균들이 많고 통풍이 잘 되면서 빈번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내려앉았을 때 생육이 좋은 조건 그런 조건을 찾아서 막걸리 몇 병씩을 이렇게 놔두면 그게 이제 식초가 됩니다. 이제 그건 아주 완전한 좋은 종초는 아닌데 대신 그걸로도 또 이제 그걸 종초 삼아서 다른 이제 대기만 하면 그걸 종초 삼아서 막걸리를 붓고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건 나만의 종초. 우리 마을 내 지역만의 어떤 토종 미생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물이 가까운 근처에 시원하고 바람 좀 잘 통하고 해 안 드는 그런 것을 좀 찾아가지고 막걸리를 좀 두시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그리고 종초를 안 사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꼭 종초뿐만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발효하기 좋은 조건이죠. 유해균들이 상대적으로 좀 살기 어렵고 유익균들이 살기 좋은 그런 데서는 노력을 좀 덜 해도 술이 잘 되고 식초가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600고지를 찾아가고 400고지를 찾아가고 일부러 발효가 잘 될 만한 곳으로 가서 양조장을 만들고 식초공장을 만들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내가 여기서 막 노력해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터를 찾아서 그런 데 공장을 지으면 훨씬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삼아서 뭐 막걸리 몇 병 뭐 그렇게 놔둬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을이 어쩌면 괜찮겠습니다. 집에도 놔보시고 주변에 뭐 화단이나 뭐 나무 있고 풀 있으면서 물기까지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곳에 두시면 이제 나만의 초상균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